혹시 나이키 모르는 분은 없죠? 스포츠 제품부터 패션 의류까지 꽉 잡고 있는 브랜드인데요. 아마 전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브랜드가 아닐까 싶어요. 그래서 의류 브랜드 같이 에루샤보다 높은 전 세계 1위로 자리하고 있고요. 오늘은 이런 세계 최고 브랜드 나이키가 어떻게 탄생했는지 다뤄보려고 해요. 그런데 나이키가 사실 일본 신발을 미국에다 떼다 파는 브랜드였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이름도 처음엔 나이키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면 이 브랜드 어쩌다 나이키가 됐을까요? 세상의 모든 브랜딩 이야기, 오늘 들려드릴 브랜드는 블루리본 스포츠입니다. 나이키는 모두가 알다시피 미국 브랜드입니다. 그리고 오늘의 주인공은 필 나이트인데요. 오리건 대학교에서 언론학을 전공하면서 동시에 달리기에 재능이 있어서 중거리 달리기 선수로도 활약한 다재다능한 학생이었어요. 대학을 졸업하고 나서는 스탠포드 경영대학원 MBA에 진학했고요. 그리고 필 나이트는 육상도 했겠다. 육상할 당시에 운동화가 썩 마음에 안 들었던 기억이 있어서요. 운동화 산업에 관심이 많았기에 대학원에서 합리적인 가격에 일본 운동화 산업이 독일 운동화 산업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해 논문을 작성했는데요. 당시만 해도 미국 운동화 시장은 이 독일의 아디다스가 꽉 잡고 있었거든요. 그런데 왜 하필 일본 신발이 미치는 영향에 대해 연구를 했느냐 하면 당시 2차 세계대전 이후 일본의 경제 성장이 엄청났기 때문입니다. 이게 어느 정도였냐면요. 도쿄를 팔면 하와이를 산다 라는 말에서 시작해서 도쿄를 팔면 미국을 산다 라는 말까지 이게 허무맹랑한 소리만은 아니었거든요. 그래서 필 나이트는 지금은 독일 신발 아디다스가 미국 운동화 시장을 꽉 잡고 있지만 앞으로는 일본 신발이 지금의 합리적인 가격에 더해 기술까지도 따라잡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고 해요. 아무튼 그렇게 나이키는 일본에서 시작됩니다. 필 나이트는 일본으로 무작정 가서 또 무작정 제일 잘 나간다고 하는 신발 회사를 찾아갔어요. 그리고 그 회사가 바로 당시 일본에서도 급성장하면서 대표팀 농구화까지 납품을 하고 있던 곳이었는데요. 오니츠카 타이거였습니다. 훗날 아식스가 되는 브랜드죠. 아무튼 오니츠카 타이거 입장에선 미국에서 웬 학생이 찾아와서 우리 제품을 미국에다 갖다 팔고 싶다고 하는데 나이도 어려 보이고 그래서 뭐 너네 회사는 어디냐 이런 대화를 했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회사가 어딨겠어요? 없지. 그래서 이때 필 나이트의 대답은 우리 회사는 블루리본 스포츠다 라고 말했는데요. 당시에 제일 잘 뛰는 육상 선수들에게 파란색 리본을 훈장처럼 주는 문화가 있었기에 그걸 떠올려서 말했다고 해요. 임기응변 능력이 대단했던 거죠. 그래도 뭐 미심쩍은 부분은 있었지만 대화가 그래도 잘 통해서 결국 오니츠카 타이거 제품 미국 판매권을 얻어냅니다. 처음엔 미국 서부에만 한정이었지만요. 그렇게 필 나이트는 미국에 신발을 납품하기 전에 이 샘플 신발을 빌 바우어만이라는 사람한테 보내봐요. 빌 바우어만이 누구냐면 필 나이트가 오리건 대학교에서 육상 선수로 뛸 때 코치 해주시던 분인데요. 대학 육상 선수 시절에 코치님과 함께 운동화에 대한 불만을 많이 얘기했었거든요. 아무튼 신발을 받아본 빌 바우어만은 이 사업 같이 하자 라면서 연락이 왔는데요. 결국 $500씩 투자해서 회사를 세우죠. 사명은 역시 블루리본 스포츠. 1964년 1월 25일이었습니다. 둘은 본격적으로 일본에서 신발을 받아서 미국에 팔기 시작했습니다. 밤낮 없이 일했다고 해요. 하지만 신발 판매가 당장 수익이 막 났던 것도 아니라서 필 나이트는 회계사 자격증으로 회계사무소에서 일했고 빌 바우만 같은 경우에도 코치라는 본업이 있었거든요. 뭐 그렇게 밤낮 없이 일하다 보니 매출은 올랐습니다. 첫 해 매출 약 $8,000에서 5년 만인 1969년에는 $300,000 매출을 올렸을 정도로요. 그런데 이렇게 잘 나가는 마당에 블루리본 스포츠는 왜 나이키로 바뀌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오니츠카 타이거와의 마찰 때문이었는데요. 문제의 발단은 블루리본 스포츠 쪽에 있었습니다. 잠깐 그때 배경을 살펴보자면 당시에는 달리기 하면 미친놈 취급을 받았다고 해요. 건강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는 개념이 없었고 흡연 그리고 심장질환 이런 건강 인식도 부족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달리기에 관련된 제품들 특히 운동화 같은 제품은 학생 운동선수들 말고는 찾는 소비자가 없었고 자연히 시장의 파이가 작았죠. 뭐 물론 그럼에도 장사는 잘 됐지만요. 심지어 은행 대출 문제도 있었습니다. 현대 사회에서는 이 기술력이 좋지만 자금이 부족한 스타트업을 대상으로 투자를 한 형태의 자금 지원 시스템이 잘 갖춰져 있는데요. 당시엔 벤처 기업에 대한 지원이 부족했습니다. 그래서 소규모 사업체들은 초기 자금을 주로 은행에서 대출받았어요. 하지만 은행은 벤처 자본 회사들과는 달리 다른 우선순위가 있죠. 안전성입니다. 빠르고 모험적인 투자보다는 안정적이고
그리고 확실한 수익을 내는 걸 중시했어요. 그래서 대출금이 회사의 현금 잔액을 넘지 않도록 운영하는 체계를 갖췄죠. 그리고 블루리본 스포츠는 현금을 바로 벌어들이는 업체가 아니었습니다. 오니츠카 타이거의 신발을 미국에 납품하는 게 주 업무라서 일본에서 신발을 대량으로 사다가 미국의 도소매 업체로 공급하고 판매 대금은 일정 기간 후에 회수하는 체계였죠. 심지어 신발을 생산하고 운송하는 데도 시간이 걸립니다. 일본에서 신발을 주문하고 수입해서 미국 시장에 배포하는 과정이 몇 주, 길게는 몇 달까지도 걸릴 수 있거든요. 이 동안에도 운영 자금이 필요하지만 판매되는 시점과 입금되는 시점이 다르니까요. 그러니까 종합하자면 작은 시장에서도 판매는 거의 매년 2배씩 뛰어오르는데 신발 재고를 확보할 자금이 부족했어요. 그나마 있는 은행 대출로 자금을 충당하는가 하면 현금이 바로바로 들어오지 않아서 대출 상환 기한을 못 맞추는 일도 부지기수였고요. 아무튼 이렇게 은행과의 관계가 불안한 시점에서 결정적으로 오니츠카 타이거가 블루리본 스포츠와 관계를 끊으려는 시도를 하고 있었습니다. 오니츠카 타이거 입장에서는 자세한 사정은 몰라도 지속적으로 자금 문제를 겪고 제품에 대한 금액도 연체하는 업체와 거래하는 건 위험하고 더 이상 가치가 없다고 판단했으니까요. 물론 덕분에 미국 시장에서 오니츠카 타이거 이름을 알리는 데는 정말 큰 도움이 됐지만요. 그리고 이 사실을 모르고 있던 필 나이트는 단순히 관계 안정을 위해 오니츠카 타이거의 임원 키타미를 오리건으로 초대합니다. 하지만 키타미의 반응은 냉랭했어요. 오니츠카 타이거는 더 큰 유통업체와 거래하고 싶다는 뜻을 밝히면서요. 그래서 여기서 수상한 낌새를 느낀 필 나이트는 키타미가 화장실에 간 사이에 그의 서류 가방에서 폴더를 훔쳤는데요. 의심이 확신이 된 순간이었죠. 오니츠카 타이거는 이미 미국 내 18개의 신발 유통업체와 절반 이상의 약속이 잡혀 있었습니다. 배신감이 느껴졌죠. 오니츠카 타이거를 위해서 했던 일들이 막 떠오르면서요. 주인의식을 가지고 함께 혁신적인 제품도 기획해보고 미국 시장에서도 더 유명세를 얻도록 했던 그 노력들이 모두 헛수고가 된 순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어쩔 수 있나요? 어떻게든 설득해서 버림받지 않도록 해야죠. 그래서 일단 모른 척 하면서 얘기를 잘 나누고 키타미를 일본으로 돌려보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아무래도 블루리본 스포츠가 오니츠카 타이거 제품에 너무 의존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는데요. 그때쯤 일본에서 한 통의 연락이 옵니다. 블루리본 스포츠의 지분 51%를 오니츠카 타이거에 매각하라는 내용이었죠. 지분을 넘기면 오니츠카 타이거가 블루리본 스포츠의 자금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더 강한 통제력을 가지게 되고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새로운 파트너를 찾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여러분들이라면 어떤 선택을 내릴 것 같으신가요? 그렇게 필 나이트와 빌 바우어만은 논의 끝에 결국 독립적인 브랜드를 만들기로 합니다. 남의 거는 그만하고 진짜 우리 사업을 해보자는 거였죠. 그래서 새로운 브랜드 이름을 생각하려는데 블루리본 스포츠의 첫 번째 직원이자 필 나이트와 스탠포드 대학원 동기였던 제프 존슨이 꿈에서 어떤 이름을 봤다면서 추천하는데요. 나이키였습니다. 필 나이트는 원래 디멘션 6 뭐 이런 이름을 하고 싶었다고 해요. 물론 팀 내부에서는 반대가 있었죠. 아무튼 그래서 필 나이트는 나이키란 이름이 딱히 마음에 들진 않았습니다만 사업을 전환하면서 새로 제작하는 신발에 브랜드 이름과 로고를 넣어야 했기에 급하게 이름을 정할 수밖에 없었다고 해요. 필 나이트는 나중에 만들어지는 스우시 로고도 처음엔 마음에 안 들어 했다고 하는데요. 아무튼 이렇게 나이키가 탄생하게 됐습니다. 그런데 이름도 그렇고 로고도 그렇고 다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하는 필 나이트. 창업자가 보는 눈이 없다고 해야 될까요? 아니면 어쩔 수 없었다고 해도 결국 최종 선택을 했으니 보는 눈이 있다고 해야 될까요? 그렇게 생각해보면 이젠 전 세계에서 가장 가치가 높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그런 로고와 이름조차 마음에 안 들었다는 거잖아요. 그럼 우리 머릿속에서 아무렇지 않게 폐기되는 어쩌면 허무맹랑하게 느껴지는 아이디어들도 세계 최고가 될 자질이 있진 않았을까요? 그래서인지 그냥 하라는 나이키의 슬로건이 참 잘 만들었다는 생각이 드는데요. 여러분들도 최고의 잠재력을 가진 생각을 두고 저울질하고 있진 않은지 생각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럼 방금 언급했던 나이키의 로고와 슬로건은 어떻게 탄생했을까요? 다음 주에는 이렇게 탄생한 나이키가 어떻게 성장했는지에 대한 내용으로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 블루리본 스포츠였습니다.